안녕하세요. 벤자민입니다. 드디어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아무리 뭐 이거저거 해봐도 건강한 게 최고더라고요. 하여튼 2023년도 또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시기 바라고, 또 올해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. 네, 1월 2일 날 테슬라가 2022년도 4분기 생산량하고 출고량을 발표했는데요. 뭐 결국에는 미스가 나왔습니다. 출고량이 약 한 42만 대 정도를 딜리버리 할 줄 알았는데 40만 5천 대 정도 했죠. 그래서 어저께 또 주식값이 많이 떨어졌는데, 그래서 2022년도 총 생산량이 137만 대 정도 나왔고, 총 딜리버리 숫자가 131만 대 정도 나와서 약 한 작년 같은 때에 비해서 약 40% 정도 성장률을 보여줬는데,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게 테슬라는 앞으로 수년간 50% 성장을 하겠다 그랬는데, 40%면 거기에 많이 못 미치는 거죠. 한 50% 성장했을 거에 대해서 한 20% 정도 덜 성장을 한 거죠. 원래 타겟했던 거에 비해서. 그래서 어저께도 주식값이 많이 떨어졌고, 오늘도 지금 주식값이 아침에 잠깐 떨어지더니 지금 살짝 올라서 있는데, 하여튼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거의 한 달도 넘게 우리 모두 계속해서 이 테슬라의 디맨드 이슈, 수요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, 2023년도 1분기부터는 좀 숫자가 약할 수 있어도 2020년도 4분기까지는 그렇게 인센티브도 많이 하고 막판에는 7,500불 디스카운트까지 주고, 그래서 숫자가 괜찮게 나올 줄 알았는데 미스가 나왔어요. 물론 이 40% 성장률이라던가 이런 것이 다른 회사 같았으면 뭐 이게 엄청난 성장률인데, 테슬라는 워낙에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, 그리고 이 주식 지금까지 이렇게 높은 멀티플을 줬던 이유가 이 엄청난 성장률, 하이퍼 그로스를 기대하고서는 했던 거기 때문에. 그렇지만 하여튼 기대치에 달하지 못하면 주식값이 여파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.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회사가 지금까지 잘해왔어도 주식값이라는 건 앞으로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, 앞으로 이 테슬라의 수요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주식을 던지기 시작하죠. 하여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2023년도에도 지금 원래는 약 한 200만 대에 가까운 차를 생산해서 딜리버리를 하는 것을 타겟으로 잡고 있는데, 그게 50% 그로스 레이스로 베이스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건데, 131만 대에서 50% 성장을 하면은 약 한 190만 대, 그리고 조금 더 푸시를 하면 200만 대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하여튼 많은 인베스터들이 큰 걱정이다, 뭐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,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12월 달에 끝났어야 될 인센티브를 2월 달까지 연기해 줬어요. 그래서 여전히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고, 많은 인베스터들은 테슬라가 이 값을 깎아주는 거를 중국뿐이 아니고 유럽 또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, 수요를 계속해서 유지하든지 아니면 늘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물론 올해 사이버 트럭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, 뭐 2024년에는 좀 더 저가 차량, 모델 3보다도 더 싼 차량을 생산을 할 수 있는 뭔가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, 지금 최소한 2023년도에는 전혀 그런 변화가 없이 있는 기종의 모델을 가지고 이 수요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,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,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. 그 수요가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아무래도 첫째, 중국에서는 BYD 같은 경우 많은 경쟁자들이 워낙 많고, 그리고 경쟁자들은 사실 4분기에도 또 엄청 잘했어요. BYD 같은 경우 4분기에만 해도 YOY로 157% 성장을 했거든요.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경쟁자들과 어떻게 할 것인가, 마켓 쉐어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이고요. 미국에서도 GM이나 포드 같은 데서 계속해서 경쟁을 올해부터 더 심하게 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경쟁에 관한 걱정이 많은 거죠. 자, 여기를 보시면 이게 쉐비에서 나오는 이코낙스라는 차입니다.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. 올해 중반부터 중순부터 팔기 시작할 거라고 하네요. 그래서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베이스 프라이스를 3만 불 정도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. 근데 사실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올해는 3만 불짜리 차는 나오지 않고요. 요거보다 위에 조금 더 비싼 모델이 나오는데 아직 그 차의 값은 나오질 않았어요. 제가 볼 때는 4만 불 가까이 하던지 뭐 4만 불이 조금 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,
그래도 여전히 테슬라보다는 쌉니다. 지금 테슬라 베이스 프라이스가 47,000불이기 때문에 제일 싼 차가 베이스 프라이스가 여전히 47,000불이죠.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그러면 7,500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거로 하면 되지 않냐?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약 한 4만 불대로 떨어지죠. 테슬라 모델 3가. 근데 이 차도 똑같이 그게 적용이 돼서 이 차도 아마 4만 불대에 나오든지 그래도 거기서 내려와서 3만 불대로 떨어질 거가 거의 확실합니다. 그리고 요 3만 불에 시작하는 이 차는 내년부터 팔기 시작한다고 하네요. 풀 라인업은 2024년도 스프링에 시작한다.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는 요 모델은 이제 가을부터 조금 더 비싼 모델로 생산을 시작한다는 건데요. 이거 말고도 쉐비에서 이코낙스 말고 블레이저라는 차도 만듭니다. 그 차도 곧 나올 예정이고 이 차 또한 2023년도 올해 가을에 팔기 시작할 거고, 이 차는 그래도 차값이 조금 더 비싸요. 45,000불 정도에 시작한다 그러네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슬라 모델 3보다는 쌉니다. 그리고 이 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기 때문에 테슬라랑 경쟁하게 되겠죠. 320마일 정도 간다 그러네요. 이 차는 블레이저는 한 번 차지에 320마일 정도 갈 수 있고, 뭐 인테리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보시면은 인테리어도 테슬라는 상당히 퓨처리스틱하게 만들어서, 퓨처리스틱보다는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유저들이,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가 너무 밍밍하다, 이거 모니터 가운데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밍밍하다는 사람도 있고, 인테리어가 너무 고급스럽지 못하다는 사람도 있긴 한데,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는 차가 좀 작다. 제 주변에서 모델 3 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차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. 그래서 모델 Y로 가기를 원하는데 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. 모델 Y는 아무리 못해도 63,000불, 65,000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차보다 약 한 17,000불 이상 더 줘야 되는 거죠. 이게 47,000불인데 47,000불에서 한 63,000불 정도 가야 되니까 한 17,000불 정도 더 비싼데, 차는 뭐 조금 더 크거든요. 쉐비에서는 이 차를 만드는 게, 에코낙스 보면 차가 모델 3보다 크던지, 제가 볼 때는 거의 기아 EV6 사이즈인 것 같아요.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, 그러면 어쨌든 모델 3보다는 조금 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사람들이 모델 3보다 큰 차인데 값은 더 싸고, 그리고 이 차도 300마일 레인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차도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인테리어도 보면, 인테리어를 보죠. 인테리어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안에가 너무 심플하고 뭐가 없는데, 그래도 이거는 훨씬 더 컨벤셔널, 지금 사람들이 익숙한 그런 종류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했죠. 그래서 뭐 기아 EV6처럼 가운데 모니터도 큰 것들 있고, 여기 이게 화면도 크고, 기아도 있고, 뭐 기아인지, 이건 컵홀더네요. 죄송합니다. 컵홀더가 있고, 사람들이 적응하기에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. 이거 조금 더 고급스럽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뭐 이렇게 되네요. 인테리어 이렇게 나오고, 그런데 둘 다 한 300마일 레인지고, 베이스 프라이스가 테슬라보다 싸고, 이 차 사이즈도 조금 더 큰 것 같고, 저는 이 차도 상당히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얘기가 좀 샜는데, 하여튼 2023년도에는 이 자동차 경쟁이 좀 더 미국에서도 심화가 되고,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켓 쉐어를 계속해서 이렇게 독주를 할 수 있을 것인지, 2023년 후반부터는 이것을 좀 밀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불경기가 온다는 거가 걱정이고,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과연 이걸 살 수 있을 것인가, 이렇게 비싼 차를, 이게 그래도 어쨌든 엔트리 레벨 럭셔리 카인데 이거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있고, 그리고 또 뭐 이자율이 워낙 높아서 지금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차 융자가 상당히 높거든요. 우리 모두 지난 수년 동안 거의 0%에 가까운 이자율에 익숙해 있었는데, 갑자기 자동차 이자율이 막 4%, 5% 이렇게 올라가면은 당연히 매달 내야 되는 월부도 높아지지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죠. 그리고 부담도 더 되고,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. 또 하나의 걱정은 유럽과 중국에서 이미 많은 서브시디 보조금들이 끝났다는 거, 그리고 유럽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이미 끝났던지 끝나가고 있다는 거가 걱정입니다.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뉴스는 2023년도에, 올해는 이 IRA 법안에서 시작된 7,5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, 아무래도 아까 보여드린 대로 차값이 47,000불이지만 7,500불 빼면은 4만불 이하로 떨어져서, 그래도 뭐 사실 여전히 4만불이 넘기는 할 거예요. 왜냐면은 요 보시면 뭐 아무것도 옵션을 선택 안 하고 있는 그대로 해서
이 FSD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컨티뉴 페이먼트를 하면 차값이 48,000불 정도가 나옵니다. 48,400불. 그러니까 여기서 7,500불 빼주면 여전히 4만불이 조금 넘는 돈인데 뭐 그래도 48,000불 내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좀 더 잘 팔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근데 요거에서도 사실 막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막 그렇게 좋아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이 7,500불 주는 거에 해당되는 차가 이 모델 3 베이스 모델 이거밖에 없어요. 이거하고 모델 Y 7명 타는 거. 왜냐하면 지금 이 차는 세단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세단이기 때문에 차값이 55,000불을 넘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지금 베이스 모델은 47,000불이죠. 근데 이 위에 그 위에 퍼포먼스 모델로 가면 63,000불이 돼버려요. 그러니까 이 위에 퍼포먼스 모델은 또 해당 사항이 안 돼. 그러니까 그 7,500불 받으면 전부 다 이 제일 밑에 베이스 모델로 사야 되고,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해당이 안 되고, 그 다음에 모델 Y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이스 모델이 66,000불이에요. 베이스 모델이 66,000불인데 산다고 치면 이게 66,000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도 이 5명이 앉는 거, 의자 5명이 앉을 수 있게 의자가 돼 있는 셋업은 차값이 64,000불인데 문제는 이 차를 지금 현재로서는 세단으로 친다는 거예요. 그래서 55,000불 그 캡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 차는 또 해당 사항이 안 돼. 7,500불 받을 수 있는 거에서. 그래서 모델 Y로 7,500불을 받으려면 할 수 없이 7명 버전으로 가야 돼요. 7명 버전으로 가서 3,000불을 더 내면 차값이 3,000불이 올라갔지만 그거를 해서 3,000불이 올라가서 66,000불에서 3,000불이 올라가서 FSD 안 하고 맨 마지막에 페이먼트를 하면 7만불이 되죠. 그렇지만 어쨌든 요거는 8만불, SUV들은 8만불이 캡인데 8만불 미치기 때문에 7,500불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웃기는 거죠. 차는 똑같은 차인데 5명이 타는 거는 승용차로 치고 7명이 타는 거는 SUV로 쳐서 꼭 3,000불을 더 주고 7명 타는 걸로 바꿔야만 7,500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또 베이스 프라이스가 3,000불이 올라가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미국에서 이 보조금을 계산해주는 국세청에서 그렇게 계산을 발표하고 재무부나 국세청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봐야죠. 여기 보시면 테슬라 차들 이미 지금 요 IRS 웹사이트에 가면 어떤 차들이 해당이 되는지 지금 발표를 해놓은 게 있는데 내려가서 뭐 이 많은 차들이 뭐 이렇게 내려와요. 근데 불행히도 기아는 아직까지는 누르면 아무것도 없죠.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리스로 사면 차를 사는 게 아니고 빌리면 장기로 빌리면 그거는 7,500불이 해당이 됩니다. 근데 여기에 나온 거는 지금 차를 살 때 관련된 거예요. 그래서 차를 살 때 해당이 되는 차들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가서 테슬라를 눌러보면 리스트가 다 나오긴 했는데 여기에 나왔다고 이게 해당이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. 이 모델별로 리밋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테슬라 리얼 휠 드라이브가 55,000불, 롱 레인지는 더 이상 만들질 않습니다. 웹사이트에 가보면. 그리고 여기에 이게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. 지금 테슬라 모델 3로 가면 리얼 휠 드라이브랑 그냥 어휠 드라이브 하나밖에 없습니다. 퍼포먼스 버전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롱 레인지는 왜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차값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후륜구동차만 55,000불 캡안에 빠지기 때문에 요 차는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뭐 의미가 없고 모델 Y도 7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석이 7개인 거는 8만불이 캡이고 좌석이 5개인 거는 55,000불이 캡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모델 Y 5개짜리는 똑같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7,500불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7,500불 이 보조금 받아서 좀 디맨드가 좀 더 올라가지 않겠냐 기대했는데 좀 찬물을 끼얹긴 했죠. 물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보다는 낫지만 저는 좀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아직도 게리 빌렉이나 이런 사람들은 발표하기를 앞으로 35% 매년 50%는 바라지도 않는다. 해마다 35%씩 성장률만 보여줘도 지금 주식값이 엄청 싸다라고 계산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테슬라라는 회사는 여전히 펀더멘탈은 뭐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캐시플로우도 워낙에 좋고 사실 전기차 중에 캐시플로우가 파지티브하게 나오는 차는 테슬라밖에 없어요. 전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같은 경우는 뭐 해마다 거의 5빌리언씩 돈을 잃고 있기 때문에 5빌리언은 50억 달러입니다. 50억 달러씩 손해를 보고 있는 회사들이라서 앞으로
이런 식으로 가면 몇 년 못 버틴다는 얘기도 했었는데,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걱정은 없어요. 성장률이 정말 제로라고 해도, 앞으로 지금까지 한 대로만 그대로 한다고 해도 해마다 엄청난 양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.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테슬라 주식값은 보통 좋은 이 성장률 갖고는 안 되고 하이퍼 성장률을 보여줘야만 되는 건데, 과연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 거죠. 그래서 현재로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테슬라 12개월 타겟 프라이스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평균치가 거의 260불까지 떨어졌어요. 근데 저는 아직도 1월 25일 날 물론 4분기 실적 발표를 오피셜리 할 건데, 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고, 이 CPI 넘버랑 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봐야 되고, 이자가 또 앞으로 어떻게 갈지도 봐야 되니까요. 그것도 봐야 되고, 4월 달에 올해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또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다음번 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이 방송이 재밌으셨던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이나 좋아요, 코멘트 같은 거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